안녕하세요. 노마드클로입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 안녕하세요. 노마드클로입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 이제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4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수강생을 만나고 있고, 올해 제가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분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강생은 어떻게 모으며 강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초반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언젠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5년차, 10년차 이렇게 오래된 프로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현직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너무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한테 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강의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라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주제가 필요하죠. 사실 저는 아주 옛날부터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막 김미경 선생님처럼 되게 멋진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갖고 있는 어떤 강의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깨달은 뭔가 인생의 지혜라던가 혹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강의로 풀어낼 수 있겠지만, 혹은 CS 강의 같은 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강의들을 굳이 저한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다, 혹은 어떤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다라고 하면 일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인간관계에서의 방식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큰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뭔가 대학생이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들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주제는 마케팅과 블로그인데요.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회사에서 4년 정도 마케터로 일을 했었고, 현재도 기업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 블로그를 잘 운영하게 되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주변에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잘 알게 된 걸 가지고 어떤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낸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미경 선생님도 20대 때 피아노 학원을 엄청 잘 운영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그만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강사가 되는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블로그 운영 3개월 만에 수익을 내게 됐고, 그 수익화하는 방법이라던가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강의 주제를 블로그 강의라고 시작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주제가 강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예전처럼 뭐 영어, 외국어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경험했던 거 혹은 내가 어떤 작은 성과를 이뤘던 것들이 다 강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의를 수강하는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 들을까에 대한 대답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20대인지 3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5, 60대, 70대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막 말을 속사포처럼 엄청 빨리 해요. 혹은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요. 자, 이러면 물론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컴퓨터 관련된 수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강의의 속도라던가 혹은 내가 강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예시라던가 혹은 강의안을 만들 때 글자 크기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 기획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정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강의 대상을 정해 놓더라도 강의를 오픈하고 나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신청을 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강의 내용 안에 넣으면 조금 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자들이 어디서 오시는지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진다거나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대상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파악을 하고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행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파악하시면 강의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차별화예요.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똑같은 강의 내용을 내가 한다? 내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내 수업을 굳이 사람들이 들으러 오려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제들 중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때에 내 강의만의 특징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 강의가 특별해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수강생들은 그것만 보고 강의를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강생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나만 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이미 블로그 강의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저도 블로그 강의를 하려고 했고 많은 분들이 또 블로그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블로그를 어떻게 글을 잘 써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강의 내용 중에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정규 강의에서도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봐드리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도 블로그 강의를 하죠. 그런데 제 강의의 특징은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끝나고 날 즈음에는 그분들이 글쓰기가 정말 성장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강의만의 특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내 강의의 어떤 특징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강사인 내가 알아야 나중에 홍보를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강생들도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수강생들이 대체 뭘 알고 갈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러 다니는 편인데 어떤 강의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주는 강의가 있고요. 어떤 강의들은 이렇게 딱 듣고 나면 싹 정리되는 그런 강의가 또 있어요. 아마 저는 그건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것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혹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강사에게 정확하게 있으면 사실 수강생한테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강의 내용은 되게 많은데 이걸 듣고 나서 우리 수강생이 어떤 걸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요,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수강생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듣기는 했는데 강의가 재미는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수강생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되게 명확하게 처음에 강의 기획을 할 때부터 정하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강의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강의에서 기승전결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 10분 유튜브라는 유튜브 강좌를 이제 짧게 업로드를 해드렸죠. 그때도 잘 보면 채널 개설하는 것부터 해서 주제를 정하는 거, 편집하는 거, 그리고 촬영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게 단계별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게 뭐지? 그 다음이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강사가 그 순서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순서 잡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보통 관련된 책은 순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강의 기획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수강생을 모집을 했고 강의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관은 어떻게 진행해서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옆에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